21.5도에서 24.5도 사이에서 변해. 근데 지금 그 사이에 23.5도인 거야. 응? 야, 4만 년 전이면 이러고 있을 때야. 주먹도끼 막 이러고 있을 때야. 응? 주먹도끼도 아닌 것 같은데? 응. 주먹도끼는 신생대 아니야? 아, 신생대야. 신석기 아니야. 신석기 아니야, 신석기? 그러니까 뗀석기 쓰던 시절이야. 거의 구석기. 응? 그러니까 뭐 시간이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지금 현재 23.5도인데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1.5도에서 23.5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만큼 걸린다. 또 하나,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저쪽에 태양이 있다고 쳐봐.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다라고 쳐. 태양이 이쪽에 있고. 그럼 우리한테 여름이거든? 왜냐 햇빛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동네가 북반구니까. 근데 13,000년 정도 지나면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전축이 경사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있을 때와 이쪽으로 있을 때가 상황이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6월, 7월, 8월이 여름이잖아? 그럼 태양이 저쪽에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자전축이 저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거든? 근데 13,000년 뒤에는 반대로 돌아가 있어. 그때는 6, 7, 8월이 겨울인 거야. 그러니까 남반구랑 북반구랑 계절이 바뀌겠지? 그럼 이제 남반구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눈 오는 상태를 기다리겠고 우리는 뭐야? 휴가가 나야지? 가스만 있고? 그냥 그래. 13,000년 뒤에 살 수가 있겠니? 그죠? 그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 지구의 공전 궤도가 있잖아. 좀 심하게 일부러 극단적으로 심하게 그린 거야.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태양에서 좀 가까울 때도 있고 좀이 아니라 연락없었지. 사실은 T가 날랑말랑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양에 가까울 때가 있고요. 태양에서 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공전 궤도가 약 10만 년을 주기로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 그림 대충 그려서 그래. 차이가 많은 상황이었다가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으로 바뀌는 일이 약 5만 년 후에 일어난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볼게. 이것부터 할게. 그림에. 이 하얀색이 현재의 모습이거든, 현재. 태양이야, 태양. 태양에서 가까운 지점. 이런 단어 씁니다. 가까울 근자 써서. 그럼 여기 분위기상 뭘까? 이 정도 어휘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위? 일이 태양이라 쓰잖아. 나의 일자, 그지? 태양에 가까운 근자야, 근. 원일점. 그렇지, 여기는 원일점이야. 지금 자전축 잘 봐. 우리 기준에 원일점,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가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럼 여기 여름이야. 응? 참고로 거리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영향을 주긴 하지만 계절을 뒤바꿀 정도로는 영향을 안 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설명하려고 극단적으로 그린 거지. 실제로는 T가 날랑말랑밖에 안 된다고. 그럼 여기가 겨울이야. 실제로 우리한테 태양에 가까울 때가 더 겨울이야. 태양에서 멀 때가 여름이야. 지금. 그런데 약 5만 년 정도 지나면 이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더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는 더 멀어지는 거야. 지금 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할 거야. 궤도만 이렇게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여름인데 좀 더 가까워졌으니까 여름 기온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겠지. 통계상 변수는 많은데 이것만 본다면 겨울인데 좀 더 멀어지면 좀 더 추워지지 않겠어? 지금보다? 그럼 이렇게 원궤도, 노란색 원궤도로 바뀌어버리면 여름은 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효과가 나올 거야. 북반구에 있는 우리 기준에. 납득이 되세요? 응? 그렇지. 뭐. 이게 여름이라도 좀 더 가까워지면 0.1도라도 좀 올라갈 요인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깔끔하게 북반구에서는 연교차가 커질 것이다. 연교차가 뭐야? 제일 더울 때와 제일 추울 때의 차이를 연교차라 그래. 오케이? 그런데 남반구는 또 어떻게 될까? 남반구 여기 봐봐. 하얀색일 때 남반구 계절이 뭐야? 겨울이야. 여기 하얀색일 때 남반구 여름이거든. 반대잖아. 근데 남반구 입장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겨울인데 가까워져. 조금 덜 춥지 않겠어? 그지? 여름인데 멀어져. 조금 더 선선해지지 않겠어?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 의지하고 우리가 무슨 화석 연료를 연락에 떼서랑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늘 이래.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이번에 노란 거 지웁니다. 노란색 같이 이렇게 공전 궤도가 바뀌었다는 걸 일단 빼고 설명을 하면 흰색만 보자고. 흰색.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자, 이거 일단 북반구 남반구 얘기하다가 북반구만 가져 할게요. 이렇게 돼 있었지, 그지? 여름이고 겨울이라 그랬는데 13,000년 정도 지나면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가 여름이네? 여기가 겨울이지? 근데 가까운 여름이 됐네? 여름 더 더워져. 먼 겨울이 됐네? 겨울은 더 추워져.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응?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야. 자전축 경사각이 지금 이건데 요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냐? 자, 봐.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고도?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게 뭐냐면 남쪽 중앙에 왔을 때의 각도를 높이로 나타내고 높이를 각도로 표현하는 거. 알다시피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면 이 넓은 면적의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계절상으로 좀 추워지고 햇빛이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여기에 도달하니까 집중되니까 더워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결국 계절을 결정하거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일단 요식 외우세요. 뭐 삼각형 가지고 작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안 하려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특정한 위도에서 뭐 서울이면 서울에서 제주도면 제주도에서 뭐 저는 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시기야. 나중에 보면 그냥 이해할 거예요. 뭐 에라토스테네스의 뭐 알잖아 우리 옛날에 뭐 알렉산드리아 뭐 시에네 사이 뭐 그래서 뭐 여기가 얻각이네 무슨 각이네 뭐 했잖아. 그거 삼각형 닮은 이용하고 얻각 막 쓰면은 나와. 아무튼 이게 태양의 남중고도 낮 12시 정오에 가장 높은 고도에 떴을 때 가장 높이 떴을 때 태양의 고도를 남쪽 중앙에 온 고도라고 하는데 자전축 경사각이 그 식의 의익이 쓰입니다. 참고로 플러스 23.5를 쓸 때가 1년 중에 가장 태양의 고도가 높은 하지. 지금 계속 북반구 위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반구를 뭐 공부할 이유는 있지만 지금은 북반구 위주로 당연히 공부하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5도를 쓸 때가 동지야, 동지. 약 6월 21일경이 하지, 12월 21일경이 동지야. 응? 24절기에 있는 말인 거 알죠, 이거? 응. 알잖아. 소서, 대서, 주처서, 대로, 추구 막 했잖아. 얼마 전에 소서니까 아마 조만간에 대서 올 거야, 대서. 큰 덩이. 근데 이거 비와서. 자, 아무튼 서울이 위도가 약 37.5도 정도 되거든? 서울이?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H는 90 빼기 37.5 그럼 52.5 나온다. 근데 하진날 기준으로 하면 더하기 23.5 하면 76도 나옵니다. 근데 동짓날 빼기 23.5 하면 29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76도면 하진날은 햇빛이 거의 이 정도로 76도로 들어오는 뜻이고 동짓날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한 30도 정도밖에 안 되게. 그지?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4.5가 되면 더하기 24.5 하면 이게 77도 되지 않겠어? 빼기 24.5 하면 28도 되지 않겠어요? 이게 각도가 클수록 햇빛이 집중된다는 뜻이야. 각도가 작을수록 누워서 들어오니까 분산되는 거야. 그러면 29도가 28도로 태양의 고도가 바뀌면 좀 더 넓은 면적이 분산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집중이 안 되니까 추워지겠지. 더워지겠지.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집니다. 근데 이번에 21.5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21.5 빼기 21.5 하면 2를 덜 더하니까 76도가 74도가 될 거예요. 그지? 여기는 29도가 빼기 20, 그러니까 31도까지 가겠네? 그럼
그럼 여름은 조금 선선해지고 겨울은 조금 따뜻해지겠지. 이런 변화가 지구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 요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저건 우리랑 상관없고 워낙 느리게 일어나는 거라서 못 느끼지. 뭐 사람 길어 보여. 몇 년 살겠어. 앞으로 얘도 100년밖에 못 살 거 아니야. 그지? 100년만 더 살아 그냥. 알았어요? 참고로 어젠가 그젠가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라는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처음 듣죠? 네. 이거 니네가 알 정도면 니네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내가야 돼. 되게 유명한 소설. 나도 그 사람 소설 되게 어려워. 원래 그 사람이 체코 사람인데 프랑스로 망명해서 프랑스 퉁의 소설 쓰는데 알다시피 그쪽이 좀 어렵잖아 내용이. 뭔 내용인지 프랑스 영화는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작품성 있다고 하는데 뭐 저 사이코들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 아니야.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94살에 돌아갔을 때입니다. 오래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보기엔 더 오래 살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100년 더 살면 뭐해? 이거 느끼겠어 이거? 못 느끼지. 응? 그래서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야? 지금 천문학적인 요인 3개를 설명을 했는데 정작 그 위에 게 영향을 더 준다는 거잖아. 써있는 지표면의 변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지? 자, 아무튼 알고 계시라고요. 알고 계시라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태양 활동 변화에다가는 11년을 주기로, 약 11년을 주기로라고 써는 약. 여러분들 이거는 흑점수의 변화라고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그 영향이 지구에도 있긴 있다. 그러니까 흑점수가 많을 때 지구에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 근데 니도 지금 니의 나이에 보면 최소 한 번 이상은 흑점수 극대기를 겪었을 거 아니야. 살면서 그거 느껴봤어? 나는 최소 4번은 겪어봤을 거 아니야. 4-5번. 그지? 근데 살면서 그 흑점수 변화 때문에 뭐 니네 중학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볼게. 대린저 현상이 발생하고 그 자기 폭풍 현상이 발생하고 자기 폭풍이 뭐예요? 영어 수업은 되게 섬찟해 보여. 마그네틱 스톰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뭐 있어 보이지? 그 뭔가요? 나침반이 막 지맘대로 돌아가고 뭐 어쩌라고. 그지? 뭐 지구가 나침반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요? 그렇구나. 델린저 현상, 무선통신 장애. 야, 내가 무선통신을 30년 가까이 쓰고 있거든? 그렇잖아. 휴대전화가 보급된 게 나 한 20살 때 좀 넘어서란 말이야. 한 23살?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년이 좀 안 됐지만 그동안의 무선통신 장애 때문에 불편한 적이 없었어. 그 사이에도 흑점수 극대기 2번 이상 겪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문제는 뭐 레이더를 쓴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뭐 지장을 받았겠지. 위성통신 이런데 그지? 결론은 뭐야? 그냥 살면 돼. 그죠? 뭐 흑점수 극대기 때 우리가 어떡하나 그냥 살는 대로 살아. 이런 끝이야. 자, 이제 지금 이게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그 밑에를 보면 과거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 과거. 아까 말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가까운 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나무의 나이테 연구 봐봐. 기온, 강수량 등에 따라 나무의 생장 속도가 달라진다. 기리생장, 부피생장 이런 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빨라. 나이테 간격이 넓다라고 돼 있지. 뭐 그냥 보면 이해 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아주 가까운 과거 외에는 알기 힘들다는 거야. 이 방법은. 나무가 뭐 100만 년을 살겠어? 내가 알기로 어디서 들었는데 현존하는 나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가 10,000살 정도 됐답니다. 근데 그것도 한 그루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열대 우림에 있는 맹그로브라서 물속으로 뿌리가 다 연결돼 있대. 그러니까 이거 나이테가 발달할 리가 없고 그 동네 또 나이테도 안 생겨요. 알지? 열대지방 나무 나이테가 없는 거. 응? 인도네시아 나무들 나이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가구 만들기 좋대. 쓸데없는 무늬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무에 있는 그 밑에 알록달록한 무늬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도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들은 알다시피 혹한의 환경도 겪고 물론 더울 때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거 기후를 어떻게 나무 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대 뭐 과거 지질 시대 이런 거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나무 화석이라는 게 있다. 나무 화석 본 사람 참고로 이거 당근마켓에다가 찾아봐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안 비싸더라고. 싸구려 10만 원짜리 있고 나무 화석. 그걸 뭐라고 하면 규화목이라고 부르거든. 규화목. 규화목. 나무가 그 속에는 나이테 그대로 껍질 모양 그대로 규산형 광물로 바뀌어버린 거야. 석영, 장석 등의 성분으로. 규산형 광물이 되어버린 나무. 그래가지고 되게 이거 검색해보면 와 이게 진짜 돌이야? 이런 느낌 날 때 있어. 오, 야 완전 리얼한데 껍질 무늬 이런 게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수목원 같은 데 가보면 전시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걸터 앉으려고 그래. 그냥 나무 자른 밑둥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가끔씩 공원에 가면 알잖아.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나무 모양 흉내내가지고 의자 만들어 놓은 거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지판 써있거든. 규화목 뭐 15만 년 됐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쯤 되면은 한 100만 원? 그쯤 되면 싼 거, 조그만 거는 그러니까 마치 그냥 거실에 장식용으로 쓰는 거는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있더라고. 내가 본 거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경기도 가평에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인가 그쪽에 가면 1억 년 된 게 있더라고. 거기 스위스 마을 있어요? 아, 좀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 있어. 경남 남해군에 가면 독일 마을이 있어. 바다가 보이는 쫙 언덕에 독일식 집들. 하여튼 그런 데 가보면 많은데 선생님도 한 2년 전에 코로나 초창기 때 이게 가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30분도 안 걸리더라고. 산길로 갔더니 갑자기 덩그러니 나타나가지고 눈 좀 많이 왔을 때였고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어가지고 눈 다 녹았는데 그 동네만 안 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질퍽질퍽한데 눈은 쌓여있고 돌아다니다가 아까 말한 규화목 통나무 이만한 걸 봤어. 길이 한 2m 되더라고. 눈이 쌓여있어서 앞에 표지판에 규화목 속에서 이렇게 손으로 다 눈 치우고 봤더니 여태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리얼하고 오래된. 내가 보기에는 그거 설명에 잘못 써있는 것 같긴 한데 써있는 대로 치면 1억 5천만 년 됐다고 써있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엔 뻥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1500만 년만 해도 대박이거든. 1억 년대 규화목 그걸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놨어. 참고로 방치해도 못 가져가요. 돌이니까. 얼마나 줄 알아? 이 책상 한 4개 붙인 것만한 길이었거든? 내 사진에 있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그거 못 들어 무거워서 그 중장비 갖고 와야 들어. 그거 어차피 못 훔쳐가거든. 근데 되게 리얼한 거는 그 나무에 보면 알잖아. 옹이라 그러지, 옹이. 가지 같은 게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이상하게 뭐 배꼽처럼 돼 있는 그런 거 그대로 다 살아있어.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걔가 정말 1억 년 됐는지도 어떻게 알아? 우리 아저씨 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됐다 이런 거 알아내고 거기를 봤더니 아 이 나무가 예를 들어 나무가 땅속에 묻혀있다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동네가 예를 들어 지금 되게 추운 동네야. 예를 들면 근데 이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되게 넓어. 그럼 이 나무가 살았을 때에는 여기가 안 추웠나 봐. 또 이런 걸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빙하 코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밑에 화석 연구는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냅둘게요. 빙하 코어 연구를 한번 볼게요. 아마 요 얘기까지 하면 오늘 딱 될 것 같은데 빙하 코어가 뭐냐면 니들 알다시피 뭐 저기 고산지대나 뭐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데가 있는 빙하들을 보면 두께가 엄청 두껍잖아. 응? 뭐 수백 미터에 이르는 두께를 가진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 다 과거에 눈 내린 게 쌓여서 만들어진 얼음인 거거든. 바닷물이 얼어서 뭐 그 동네 강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의 10중 8구는 아니라 거의 99%는 내린 눈이 쌓여서 얼은 거라고. 눌려서. 그러니까 눈이 압축돼서 만들어진 빙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눈 쌓여서 만들어진 빙하. 빙하 성분이 뭐야? 얼음이잖아. 응? 자, 대중이 얼음 화학식이 뭐야? 그렇지, H2O잖아. 대충 재밌는 애들 있어. 얼음 화학식이 뭐야? 알았어, 근데. 그런 데 있어요. H2O잖아, 그냥. 그럼 봐. H2O면 H 2개랑 O 1개랑 돼 있어, 그죠? H가 수소고요.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원자량이 1입니다.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고 원자량이 16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원자번호 1번, 즉 양성자 개수는 그대로인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이 세모 친자의 숫자가 달라진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소는 동위원소가 너무 드물어. 너무 드물어. 예를 들어 원자번호 1번인 수소인데 원자량이 2짜리.
이걸 중수소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죠? 원자량이 3인에도 있어요.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후쿠시마 막 이런데 얘네들 사실은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쪽 빨간 쪽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걔네들 논리나 뭐 일본 그쪽 논리가 될 거야. 이걸 희석시켜서 내보낸다라고 하는데 희석시켜면 나 이해했다고 와이프한테 저기 빨간 놈아 막 이러면서 소리 막 들었었는데 지금 빨간 애들이 응원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아니 과학적으로 따지면 걔네들 말이 맞을 수도 있다니까 이게 있더니 아무튼 자연 상태의 얘네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얘네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동위원소라 그래? 중수소. 그럼 자연 상태에서 중수소나 삼중수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수소 원자 한 1경계 있으면 한두 개래. 1경계. 응? 근데 이제 문제는 자연 상태의 1경계의 수소 원자 중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되게 노멀한 상태인데 이게 10개가 되면 5배, 무려 5배가 되는 거야. 1경계 중에 2개였던 애가 1경계 중에 10개가 되면 무려 자연 상태보다 5배 많은 중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통계상 제로랑 상관없는 거잖아. 제로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 그지? 이게 통계의 장난이야. 응? 2개가 10개 되면 5배가 맞잖아. 근데 1경분의 2가 1경분의 10이 됐다니까? 아, 위험해. 아니야, 그냥 그 통계상 그렇다고. 아무튼 이런 애들이 있는데 너무 얘들은 없어. 그 확률이 너무 떨어져. 근데 얘는 중성자가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그래서 16이란 말이지, 88. 근데 이게 10이 돼가지고 가끔씩 18자리가 있단 말이야. 얘를 산소 동위원소라고 불러. 얘는 비율이 훨씬 높대요. 한 10,000개 중에 한두 개는 되는데 10,000개 중에 한두 개. 이걸 산소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그럼 자연 상태에 이 H2O, 빙하를 이루는 여기 중에 산소가 16자리가 한 몇 개 있으면 얘가 몇 개 있다? 한 10,000개 정도 있으면 이 중에 한 2개. 이게 평소랑 비슷한 상황이다. 근데 어떤 얼음을 채취해서 이게 빙하코어야. 빙하코어를 쓱 원기둥만 뽑아가지고 얼음을 분석했더니 이 얼음 속에 산소 16분에 산소 18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00개 중에 10개 정도 되더란 말이야. 그럼 평소보다 무려 몇 배가? 5배가 많지? 아까랑 똑같이 하려고 그래. 응? 그럼 저게 이제 왜 많냐는 거야. 저 빙하를 이루는 얼음은 쌓인 눈이 온 거야. 그지? 그럼 눈은 눈 되기 전에 뭐였어? 구름이었겠지. 그럼 구름 되기 전에 뭐였을까? 대기 중에 수증기였잖아. 그럼 대기 중에 수증기는 그 근원이 뭐냐? 지구상 대기 중 수증기의 90% 이상은 다 바닷물 중 거라고. 그럼 바닷물도 H2O가 주성분 아니야. 여기도 섞여있긴 하지만. 그 중에 10,000개가 H2O, 16자리 H2O인데 한두 개 정도는 18자리 H2O란 말이지? 근데 18자리가 평소보다 5배나 많아졌어. 이유가 뭘까? 바닷물에서 증발한 산소 18이 많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해가요? 응? 그럼 봐. 산소 16보다 산소 18이 무겁잖아. 원래 무거운 새끼는 증발 잘 안 일어나잖아. 그렇잖아. 확산 자체가 일어나기엔 너무 무거운 물질이니까. 근데도 이 무거운 애가 평소보다 5배나 많이 증발했다는 얘기는 더웠다 추웠다? 그렇지, 더웠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빙하를 채취를 해가지고 나이를 봤더니 한 200만 년 전이야. 응? 이제 또 그것도 살짝 쌓인 분들의 눈금, 나이테 같은 거를 읽으면 된대요. 예를 들어 100만 년 된 것 같아. 응? 근데 보니까 산소 18의 비율이 노멀한 상태가 아니야. 많아. 그럼 100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웠나 봐.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최소한 이 지역은. 오케이? 그럼 역으로 10,000개 중에 한 10,000개 중에 2개도 안 되고 한 5만 개 중에 1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바닷물이 증발을 정말 안 했구나. 이유는 추워서.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연구를 하면 과거의 기후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요. 거기 써 있잖아. 지금 여기는 그거보다 쉬운 거 써 있어. 지금 이게 전문적인 거고 여기는 과거의 공기방울이 섞여 있다. 사실 이게 더 쉬운 거야. 그럼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그 중에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따질 수가 있겠지. 그랬더니 지금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런 거야. 더웠다.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비율이 적다. 그럼 덜 더웠다. 뭐 약간 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CO2의 비율 이런 것만 따지면 되는 거고 더 어렵게 얘기하면 산소 16분의 산소 18의 비율까지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해봤더니 과거에는 어땠다? 중생대는 이랬다. 고생대는 이랬다.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몇 도?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7점. 한 15, 아니 그거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고 15도, 16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의뢰 말하는 지구의 평균 기온. 알았어? 27도로 계속 유지되면 큰일 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통계가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하나 또 얘기해줄게. 아까 쌤이 중생대 되게 더웠다는 얘기했죠.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 오면 3개의 기로 쪼개거든. 팔레오기, 네오기, 신생대계 4기 이렇게 쪼개거든. 팔레오기, 네오기까지만 해도 중생대 그 여파가 남아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균 기온 몇 도라고? 15도, 17도 좀 한 15, 16도 된단 말이야. 이 얘기 뭐냐면 신생대 초반이 지금보다 무려 5도 이상 높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 걱정하면서 뭐 20세기 초반보다 무려 지구의 기온이 1.5도가 상승했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듣기만 들으면 신생대 초기에 비해서 우리 5도가 떨어졌는데 응? 그러니까 5도 높았을 때도 애들이 잘 살았는데 지금 1.5도 가지고 왜 이래? 문제는 뭐냐면 그 5도가 평균 기온 21, 2도였던 게 15도, 16도까지 떨어지는데 4천만 년 걸렸거든? 어? 근데 우리는 100년 만에 1.5도로 올린 거야. 응? 그러니까 그 통계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년 만에 1.5도 올렸으면 4천만 년 동안 몇 도 올릴 수 있을까? 엄청나겠죠. 거의 용광로를 만들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는 아니 5도 차이도 견뎠는데 생물이 1.5도 가지고 왜 그래? 다 앞뒤 자르고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까 그 중수소, 삼중수소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이제 한반도도 그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255쪽에 써 있습니다. 특히 뭐 여기 뭐 사과, 한라봉 등의 재배지와 난류성 어종의 서식지가 급상한다. 응? 뭐 그리고 밑에 막대기로 봐봐.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점점 짧아진다. 뭐 개인적으로 겨울 짧아지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름이 너무 길어지면 여기 2071년이래. 뭐 니네들은 이걸 잘 받아야 돼. 나는 이대쯤 거의 없을 가능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았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서글퍼지긴 해요. 내가 없을 때를 내가 왜 가르치고 앉아있지? 그래서 니는 여기 살아남아 있을 거 아니야. 2071년에 별일 없으면. 그지? 뭐 고민을 해. 니네가 몇 년생인지 생각을 해봐. 니네 몇 년생이냐? 08년생. 야, 2071년 돼봐야 60대잖아. 이제 초반 아니야. 응? 나는 2071년이면 이제 100살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된단 말이야. 2100년이면 없을 가능성이 99.999%라고. 이쯤 되려면 내가 125살로 돼 있어야 돼. 기네스북에 오르리더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알겠지만, 그래, 민석 가평 갔다 왔다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자. 가평 가는 길에 뭐 부모님 운전하실 때 보통 애들은 뒤에서 퍼져 있거나 핸드폰 하니까 잘 못 보겠지만, 그쪽에 요새 사과밭이 많이 생겼거든. 못 봤지, 가다가. 사과밭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 가평 쪽에. 옛날에 없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사과하면 어디? 충주도 지금 올라간 거야. 문경, 충주 이쪽이 비슷한 동네거든. 경북 문경이 경북 제국대기야. 강원도 밑에 충주랑 붙어 있어가지고 거의. 옛날엔 대구가 제일 유명했거든. 대구 주변에 의성, 영천 이런 데가 사과로 유명했단 말이야. 지금 사과가 다 없어졌어. 다는 아니죠. 어디가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널리게 사과밭이었는데 다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 강원도 남부, 영월, 정선, 가평 쪽에도 사과밭이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가평은 솔직히 많이 경기도지 강원도랑 붙어 있어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에요. 자, 지금 한라봉 재배지가 거제도까지 올라갔대요.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예전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충북 청주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선물로 바나나, 뭐 개업 선물로 바나나를 받았는데, 바나나 나무를 받았는데 그냥 A 한 달 전시해 놓다가 A 해놓고 그냥 집 앞에 가로수 옆에 흙이 좀 있어서 거기다 그냥 묻어버렸는데 싹이 나서 나중에 바나나가 열렸대.
그것도 지구온난화 얘기 나올 때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6, 7년 전? 정말 열렸대. 살아나가지고. 와. 자,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그 지구온난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자, 이제 다음 주에 지구 대기 순환 엘니뇨 라니냐와 이제 우리 전기 파트 쪽 마무리하면서 통합과학을 아마 마무리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아무튼 요 3 대기와 해수의 순환 쪽 엘니뇨 라니냐 다음 주에 여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은 늘 없지. 다음 주에 봅시다.